수열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이랑 되게 비슷해. 뭐 극한이란 뭐겠냐? 그럼 뭐 어디로 갈 때 어디로 다가간다 뭐 이런 거일 거예요. 근데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의 차이만 좀 느끼면 되게 쉽다.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 함수랑 수열의 차이가 뭐야? 물론 수열도 함수의 일부분이긴 하나 수투에서 말하는 그 함수의 극한 1대 그 함수랑 수열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냐? 수투에서 있었던 함수의 정의 역을 생각해봐. 뭐였어요? 실수적. 즉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었지. 반면 자연수가 정의역이잖아. 수열은. 연속적이냐?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봐봐. 우리가 극한을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배워서 첫 번째, x가 a로 갈 때. 물론 그 속에는 우극한 차선이 있었겠지만 또 무한대로 갈 때. 물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었겠지만. 근데 수열의 극한은 수열이 점을 찍어보면 점점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점으로 찍힐 텐데 그지? 뭐 예를 들어 요 정도가 3이야. 그러면 야 n이 3을 향해 다가간다 이런 표현이 되겠냐? 안 되겠죠. 2.999 이런 걸 수열에 넣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맞아. 따라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a로 갑니다. 이런 것도 했었고 x가 뿔만 무한대로 갑니다. 이런 것도 했었던 반면 수열의 극한은 n equal a로 갑니다. 이딴 식의 표현이 불가능하겠지. 맞아?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떤 것만 하게 될 거냐면 n이 자연수지 않냐?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가겠어? 안 갈 겁니다.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만 관찰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히려 수투의 극한보다 나오는 건 적어. 왜? 함수의 극한 x가 a로 가는지 무한대로 가는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다 봤어야 되지만 또는 0의 우극한 좌변도 있었지만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리미트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밖에 없어요. 이거 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지? 만약에 어떤 수열이 요 정도면 L이라는 값을 향해 이렇게 점점점 찍힌다. 그럼 당연히 표기법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당연히 수열은 an일 테니까 그 친구는 L로 수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당연히 어떤 한 지점을 향해 다가가지 않고 이렇게 달라지거나 또는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점점 벌러져서 하나로 뭉쳐지지 않거나 하는 건 극한값이 없다라고 하면 되고 발산한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표현들도 가능하겠지. 만약에 수열의 극한을 따져보는 뒤 자연수 이렇게 n이 있는데 어떤 수열이 점점 이렇게 계속 커지기만 해요. 마찬가지로 또는 반대로 계속 작아지기만 해요. 마치 등비 수열에서 볼 수 있듯한 느낌이야. 공비가 1보다 크고 첫 항이 양수야. 그래서 존나게 커진다든지. 첫 항이 음수인데 공비가 1보다 더 커가지고 계속 작아진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뭐 이와 같은 표현들은 다 괜찮을 겁니다. 오케이? 요 밑에가 무한대로 간다. 이로 통일돼 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 수투의 1단원을 리마인드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을 텐데 이런 성질이 있었을 거야. 이거 수투랑 똑같아. 그래서 초반에는 수투 느낌이 굉장히 좀 편할 거예요. 자, 얘들아 리미트 잘 봐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함수의 극한은 이거 fx랑 gx x가 뭐 a로 갈 때로 바꾸면 수투에서 똑같이 했던 거거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따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 따로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거 알고 있을 거야. 물론 하나 주의할 건 있었지. 무슨 셈일 때는 좀 조심해야 돼. 내가 이렇게 수업할 때 너네한테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계속 말을 걸 거거든. 그때 뭐 지칭해서 말하면 그 친구가 대답하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방금처럼 전체를 향해 물어보면 그냥 다 같이 입 맞춰서 대답해 주시면 돼.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수업에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쪽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아는 거, 쉬운 거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면 돼. 자, 무슨 셈일 땐 조심했었어야 돼. 나눗셈 왜요? 뭐가 0 되면 안 돼서? 분모가 0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0이 아니다. 이런 추가 조건이 붙었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리미트라는 기호는 분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극한의 성질이고 나는 극한의 분배 법칙이라고 부를 건데 이 식은 누구나 알아. 하지만 주의했었어야 되는 건 이 위에 있었던 한 문장이야. 극한을 분배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어야 되더라? 그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나는 책에 대부분 있는 내용을 물어보니까 너네한테 백지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게끔 하지 않아. 쪽 주려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 물어봤어. 책 한번 쓱 보면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위에 뭐라고 적혀 있을 거냐면 두 수열 AN과 BN이 수렴하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었지.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각각이 수렴하면 극한 기호는 분배를 할 수 있었다. 이거는 수투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것. 그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n분의 1 이라는 걸 본다고 치자. 그러면 무지성 분배충들은 오케이 분배하자. 무한대네. 0이네. 무한대 곱하기 0은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당연히 얼마겠어요? 1일 거 아니냐. 그러면 얘는 분배를 하면 안 됐던 거지. 왜?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각각이 수렴할 때만 분배를 하시면 된다. 수투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기본 법칙이었고요. 자, 그러면 2번 수열의 극한값의 이제 계산. 일단 이거부터 리마인드 합시다. 정형이라는 것과 부정형이라는 것. 친구야, 정형이랑 부정형이 일단 뭐야? 내용 말고 무슨 뜻이야? 정형, 부정형이? 그치? 정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형태란 뜻이고 부정형은 정해져 있지 아니한 형태라는 건데 뭐가 정해져 있냐? 정형은 생김새만 봐도 이 친구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어떻게 될지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녀석들, 이거를 정형이라고 말을 하고요. 반대로 부정형은 이거 수렴하나? 발산하나? 한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친구들을 부정형이라고 했었지. 예를 들면 정형인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분자가 숫자로 간대. 이거는 어디로 가겠냐? 저 아저씨 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그 등에 이거 청소기 같은 거 메고 이렇게 우웅 하면서 치우고 계시거든. 한참 남으셨나 보네. 예원아, 자, 무한대분의 숫자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겠지. 또 도현아, 무한대 곱하기 숫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승훈아, 만약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면 어떻게 되겠냐?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든 발산을 하든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직관 오케이 하는 애들은 이제 정형. 그럼 정형은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쉬운 거야. 이건 1등급이나 7등급이나 이거 보고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음. 자, 그럼 반면에 이제 부정형은 어떤 게 있었냐? 수투를 리마인드 해봐. 수투에서 재호야, 부정형 몇 가지 배웠냐? 4가지. 하나씩 말해볼래?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서원아, 떠오르는 거 하나만 말해봐. 0분의 0꼴. 민재, 떠오르는 거 하나만 말해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민준이 하나만 말해봐. 그렇지. 0 곱하기 무한대꼴. 자, 수투에서는 이 4가지 중에 누가 제일 중요했었던 거냐면 0분의 0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이유가 뭐였냐? 0분의 0꼴은 인수의 개수라든지
미분계수로의 해석이라든지 좀 파생될 여지가 되게 많은 파트였어. 반면 무한대분은 무한대 어땠어? 이거 못 푼 새끼 없잖아, 그지? 분모가 2차고 분자도 2차면 최고차항의 개수비, 3차고 1차면 0, 1차고 3차면 발산. 이건 쉬웠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대체로 그냥 무슨 화 하면 다 풀린 유형이야. 유리화 하면 풀린 유형이었고, 0 곱하기 무한대 같은 것도 식변형만 하면 결국은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수투에서는 0분의 0꼴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다면, 지금 이 1단원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네 개를 다 배우지 않아. 뭐만 배울 거냐면 이거만 배워. 야, 그럼 개꿀 아니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결국 뭐만 따지면 됐어? 누구의 힘이 더 세니만 생각하면 됐었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슨 화 하면 끝났어? 유리화 하면 끝났지. 이 쉬운 두 개밖에 안 할 겁니다. 1단원에서는. 왜? n이 무한대로 가잖냐? 그럼 0분의 0꼴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안 나와. 식변형 하면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밖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쉬워. 이거는 그냥 수투랑 똑같으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분모의 차수, 분자의 차수를 분자 차수. 자, 비교했을 때 분모가 더 크면 얘들아 뭘로 수렴하는 거냐? 0으로 수렴하겠지. 자, 둘이 같으면 승은 어떻게 되더라? 뭘로 수렴한다? 둘의 무슨 차항의 무슨 비? 최고 차항의 개수비.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자, 반대로 분자 쪽이 더 크면 무한대. 물론 뿔만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로 발생할 것이다. 이거만 알면 돼.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문제야 실제로 좀 이따 보면 금방 풀 수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봐.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투에서도 쓸 수 있는 근사 하나만 좀 가볍게 짚고 갈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봐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정형일 때가 있어. 뭔 말이야? 2차식 빼기 1차식이야. 뭐겠냐? 플러스 무한대겠지. 1차식 빼기 2차식 느낌이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할 수 있는 건 앞뒤의 차수가 뭐 할 때뿐이야? 같을 때뿐이야. 대체로 2차 빼기 2차 이렇게 나오게. 아니면 1차 빼기 1차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루트가 있으면 뭐 해주면 돼? 유리화를 해주면 됐었지. 예시를 한번 볼게. 다 아는 거 이거. x가 무한대로 갈 때인 그 x가 n으로 바뀌었을 뿐 아직까지는 수투랑 다른 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 리밋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의 3 마이너스 2n 플러스의 1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서진아, 이거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왜? 왜라고 직관이라고 물어봐 놓고 왜 하면 안 되지. 이거 수렴 안 합니다. 왜? 앞에도 1차고 뒤에도 1차긴 한데 이거 루트 안에 n제곱이니까 생각하면 몇 n으로 시작하는 느낌인 거야? 1n으로 시작하는 느낌이지. 근데 여기는 2n을 뺐지. 그럼 뺄셈 후에도 마이너스 n 어치가 남겠지. 수렴하겠냐?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수렴할 수 있을 거냐면 요 정도를 내가 n 플러스의 1 정도로 바꾸면 이건 좀 수렴을 할 수도 있거든. 얼마로 수렴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합차공식 해야 되겠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이걸 못할 사람은 없어. 수투에서 다 했음. 자, 이거 분해 하고 이제 분자 쪽을 볼 건데 합차공식 할 거 아니냐. 암산 좀 해봐라. 지후야. 2n 제곱하면 2n 2 남겠지. 자, 그러면 재호야, 이거 얼마로 수렴하냐? 1이요. 왜? 이게 뭐인 셈? 대충 n인 느낌. 그러니까 분모는 총 2n, 분자도 2n인 느낌이니까 1로 수렴을 하겠지. 맞냐?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유형이야. 그러나 그냥 단순,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계산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한 근사를 언급을 해드릴게요. 책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천천히 보면 돼. 자, 요 1이라는 수렴값이 어디서 나왔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 보세요.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n제곱 더하기 4n까지만 봐봐. 완전제곱식으로 억지로 만들어봐. 뭐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서원아. 여기까지만 보면 n 플러스 2. 물론 이거 수투에서도 공부했었던 친구는 또 들은 얘기일 겁니다. 이것 빼기 1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그 굉장히 큰 상황에서 1 정도 빼봤자 소용이 있냐? 없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거의 그냥 뭐라고 볼 수 있을 거냐면 루트 n 플러스 2의 제곱, 다른 말로 n 플러스 2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럼 거기서 n 플러스 1 빼면 얼마야?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대체로 이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루트 머시기 빼기 1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사는 완전제곱식을 생각하면서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느낌으로다가 뭐의 완전제곱이지를 생각하면서 근사해서 계산하면 좀 빠르게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기 싫으면 유리화 하면 돼. 쉬운 유형이니까. 하나만 더 연습시켜 드려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야, 저 아저씨 너무 열일하는데 2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7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거는 좀 이상하다. 아이, 귀찮다. 4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7 이렇게 있고요. 뒤에 빼기 ax 이거야. an 플러스 b가 1로 수렴한다. 이때 a랑 b를 구하세요. 뭐 이 정도가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생각해보자. 아까 서진이가 틀렸던 거 여기가 2일 때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수렴 안 했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대략 n 플러스 머시기인 느낌인데 여기가 2n이면 뺐을 때 n이 안 사라지니까 안 된다 였잖냐. 그 생각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해봐. 이거 보자마자 A 알 수 있지 않냐? 도현아 혹시 A가 얼마인지 감이 옵니까? 2여야 되겠지. 왜냐면 이거 완전제곱 느낌으로 하면 2n 플러스 얼마 이런 느낌이니까 n이 사라져야 뭐 할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일단 A는 2입니다. 그 다음 수렴값이 1이 되게끔을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얘를 완전제곱식의 느낌으로 가져갈 겁니다. 루트 하시고 4로 묶으면 n제곱 더하기 2n이니까 뭐의 완전제곱하면 돼? n 플러스 1의 완전제곱으로 생각하면 될 거야.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3이겠지. 자, 그러면 n 무한대로 가는 거 제곱한 다음에 4배씩이나 할 건데 그 뒤에 3 정도로 더하고 말고가 큰 이슈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렇다면 예원아 이거를 그냥 편하게 뭐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야. 2 괄호 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왼쪽이 2n 플러스 2 얘는 2n 플러스 b 1이래. b 얼마야? 1이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겠지. 유리화하는 시간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 근사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익혀두면 좋으나 뭐 이게 킬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앞에 있는 초반 2점, 3점짜리 문제에 계산을 한 1초, 10초 정도 줄여주는 도구일 뿐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익혀두고 연습할 때 그냥 때때로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쉬운 거고 그 다음 3번 정형 만들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수투에서 쓰는 기법이지. 일단 봐봐. 우리가 극한값의 계산을 할 때 정형은 직관 오케이, 부정형은 직관이 안 되니까 좀 다른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원리가 뭐였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3n제곱 플러스 2n분의 4n제곱 플러스 뭐 1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게 물론 3분의 4인 건 알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수투에서 했었던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기본 원리,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지? 최고차항으로 나누지. 그러니까 n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리미트 한 다음에 3 더하기 n분의 2, 뭐 4 플러스 n분의, 아니지, n제곱분의 1 이렇게 한 다음, 그 다음 이제 뭐 하냐? 3 수렴했고, n분의 2 수렴했고, 4 수렴했고, n제곱분의 1 수렴했어. 자, 각각이 수렴하니까 이제 극한의 무슨 법칙을 할 수가 있고,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3 더하기 빵분의 4 더하기 빵이니까 3분의 4예요가 원리지. 즉, 부정형의 계산은 결국 식 조작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무슨 형으로 만들자라는 원리인 거야. 정형으로 바꾸자라는 원리였던 거야. 맞지? 0분의 0꼴도 인수분해 해가지고 수투야. 인수분해 해가지고 나누자 이런 것도 0 되는 거 지워야 3분의 4가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조건 정형으로 만들어서 분배 법칙을 사용하자 이거든.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으로 수열의 극한에서 내가 리미트 밑에를 생략할 일이 되게 많을 겁니다. 수투에서는 x가 1로 가지 2로 가지가 중요하지만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자, 2n 플러스 3 곱하기 an이 4래.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n 곱하기 an을 구해보세요. 얘를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들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n 곱하기 an의 극한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뭐 곱하기 an의 극한이야? 앞에 걸 알고 있지. 얘를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 이 n 곱하기 an은 일단 2n 플러스 3 곱하기 an 내가 아는 거 질러놓고, 근데 없었던 2n 플러스 3이 있으면 안 되니까 2n 플러스 3 나눠줘야 되고, 원래 n은 있었으니까 n이라고 써줘야죠. 원래 시랑 같아. 이렇게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관찰. 너 얼마로 가니? 저 4로 갑니다. 너 어디로 가니? 저 2분의 1로 가요. 각각이 수렴하네.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1 되겠네. 2. 뭐 이런 방법이 첫 번째로 있겠지. 맞냐? 그치? 그 다음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보자. 리미트 방금 문제에 주어진 게 뭐냐면 2n 플러스 3an이 4다 이렇게 나왔거든. 이거랑 비슷해. 얘들아 봐봐. 수투에서 했었던 거 리미트 fx분의 gx가 3으로 수렴할 건데 리미트 fx가 0이야. 그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도현아 뭐가 있지? 리미트 gx. 그치?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갑니다. 이거 많이 했었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0분의 상수 3이 될 리가 없어. 0분의 무한대 3이 될 리가 없어. 0분의 0이어야지만 어떻게 지랄지랄 돼가지고 3이 되겠지라는 이제 논리인 거잖아. 그거랑 비슷해요. 봐봐. 요 2n 플러스 3 어디로 가냐? 당연히 무한대로 갑니다. 그치? 그러면 그 뒤에 있는 an이요. 만약에 상수로 수렴하는 녀석이었으면 4가 될 수 있겠냐? 없을 거야. 무한대로 발산한 친구면 4가 될 리가 있겠냐? 없겠지. 그럼 일종의 귀륙법적인 생각에 의하여 여기로부터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리미트 an은 얼마게? 방금 다 설명하고 물어보는 건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대답을 다 할 수가 있다고. 지후야, 리미트 an이 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조차 이러면 난 힘들어서 어떡해. 얘 무한대로 간다고. 무한대에다가 an 곱한 거라고. 그럼 만약 이 an이라는 수열이 똑같은 거 반복할게. 숫자로 수렴하는 친구면 무한대 곱하기 숫자가 4가 될 리가 있냐 없냐? 없다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4가 될 리가 있냐고? 없다고.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 얘가 뭘로 가야지만 0으로 가야지만 무한대 곱하기 0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식을 보자마자 너 무한대로 가냐? 그래 수렴했냐? 그럼 an 너는 0으로 가겠네? 라는 걸 얻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으로부터 정보들을 끌어내고 필요한 거에 맞춰 식변형하는 거, 그 테크닉도 이제 필요하다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났어. 그런데 말이야, 얘가 전개를 해보면 리미트하고 2 곱하기 n 곱하기 an에다가 3 곱하기 an을 한 건데 그것이 4래. 근데 니 아까 an 0으로 간다며. 그러면 너가 4로 가야지. 그렇다는 건 남아있는 리미트 nan은 2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 수투에서 봤었던 느낌이 날 겁니다.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 무한대가 있을 때 리미트 an이 무한대야. 그 다음에 리미트 3an 플러스의 2bn 이것이 3이야. 그때 리미트 an-bn 분의 an 플러스 bn을 구해봐라 이런 게 나왔다고 치. 이거 수투에서도 많이 봤을 거야. f랑 g로 바꾸면 그냥 수투입니다. 자, 얘들아,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뭐야? 정형을 만들고 싶어. 그래야 분배 법칙을 쓰니까. 그러면 an이라는 건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쓸모가 있어, 없어? 없지. 적어도 숫자로 가주는 친구를 찾고 싶어. 그래서 얘는 무한대. 얘는 숫자야. 자, 얘들아, 무한대와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정형이 뭐 있었지?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정형을 한번 정리한 거야. 무한대분의 숫자가 있었죠. 무한대분의 숫자는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가지. 그렇다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정형은 뭐냐면 리미트 분모에 무한대 깔아주고 분자에 3 깔아준 이 함수 수열. 얘는 어디로 간다가 자명한 거야, 민준군. 끄덕끄덕 해가지고 잘 따라오지 않았더니 헛소리라고 자빠졌어요. 분모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 분자 어디로 간다고? 3. 그러면 어디로 수렴할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 분배 법칙 약분을 해보면 앞에는 3 더하기 2배의 an분의 bn. 이것이 제로다. 이렇게 나오면 따라서 리미트 an분의 bn은 이항하면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아, 좋아. 다 같이 답하면 돼. 쭝얼쭝얼 해. 수업 시간에 입도 안 떼면 졸려. 겨울이라 춥지 않냐? 아침이라 일찍이지 않냐? 근데 춥고 아침이고 히터 때문에 뜨끈하고 너네 패딩도 안 벗으면 뜨끈하고 얘기는 어렵고 친구들은 낯설고 이러면 졸려. 그러니까 자꾸 입 뻥끗 하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야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안 졸립니다. 자, an분의 bn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알았어. 그러면 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건데 나는 an 따로 bn 따로를 보는 것보다는 an분의 bn을 봐야만 이걸 써먹을 것 같아.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는 거지? a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리미트 1 빼기 an분의 bn 1 플러스 an분의 bn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서진아 대입하면서 불러봐. 뭐 분의? 2분의 5분의 분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니? 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 친구랑 뭘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 친구가 숫자로 수렴했다 라는 사실이 나오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네모라는 친구는 어디로 가는 친구였구나. 0으로 가는 친구였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어떤 세모라는 친구는 무한대로 가. 그 다음에 네모라는 친구는 숫자로 가. 아, 무한대로 가는 거는 별 쓸모가 없어서 나 뭔가 새로운 거 하나 개발하고 싶어. 뭐분의 뭐가 뭘로 수렴한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끌어낼 수 있는 거지. 세모분의 네모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와 같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쓸모없는 정보로부터 쓸모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 쓸모없는 정보로부터 쓸모있는 정보. 이때 말하는 쓸모있다는 건 무슨 형이란 뜻이야? 정형이란 뜻이에요. 정형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와 같은 식 조작 능력 정도만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이제 1번부터 기본 문제들을 쭉 풀고 갈 텐데
수업한 지는 30분밖에 안 됐지만요. 1시간 그래도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빠른 속도로 문제 풀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